비트코인이 승인받고 거래했을 때 이 상승 폭을 보니까 몇 퍼센트, 그 퍼센트를 이더리움에다 갖다 놨더니 이거 이 정도 되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으면 뭐 한 두세 달 안에 그렇게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흐름이 미 대선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당선 이러면서 이더리움으로 확 몰리면 뭐 더 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한국 시간으로 23일부터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자금 유입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이 하루 결과 보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낼 수는 없는데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네. 두 번째 날 지금 대충 보니까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빼고 다른 기관들의 실적이 집계가 맞춰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 일단은 기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유입된 게 순유입으로 한 1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출을 시켰어요. 4억 달러 넘게. 네. 어마어마한 자금인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 아이고 또 큰일 났네 이거. 떨어지겠다. 일어나 이 친구들 이랬는데 블랙록, 피델리티 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영업을 해가지고 만회를 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정도면 선방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대략 한 10억 달러가 넘게 나왔는데 비트코인과 비교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네. 비슷하니까 비트코인에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한 46억 달러 정도 첫날 거래가 됐는데 네. 이더리움이 10억이면 뭐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시총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네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입니다. 네. 어제만 4억 달러 넘게 8천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유출된 게 한 3억 달러입니다.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어제 오늘 합치면 대략 한 8억 달러예요. 네. 8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8%.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같으면 지난 6개월 동안 그레이스케일이 반을 팔아먹었습니다. 50. 네. 그런데 이틀 동안에 8%를 처리해버렸으면 굉장히 빨리 처리해. 네. 매도 빨리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8%의 매를 벌써 맞아버렸습니다. 이틀 동안. 좀 초반에 많이 세게 맞은 감이 있어서 가격은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데 네. 어차피 그레이스케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탁탁탁탁 처리하고 그리고 또 블랙록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이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런 고객들한테 좀 해주고 이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승인 이후에 열흘 정도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었는데요. 이더리움 ETF는 가격도 단기간 하락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오늘 어제 8%를 팔아먹었어 이 친구들이. 8억 달러.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으면 초반에 블랙록의 물량이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블랙록,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여기에 몰렸던 그 유입 물량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입니다. 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이 야 빨리 가격 오르기 전에 나 미리 살래 하고 미리 침을 발라놨던 그런 물량이었고 이제 그런 물량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물량은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나눠지면서 계속해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보면 지속적인 물량이 있어 왔습니다. 매도.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물량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네. 하지만 그 블랙록이라든가 피델리티 다른 친구들의 물량은 초반에 왕창 몰렸다가 그 다음은 약간 소강 상태에 지났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더리움 물량, 유입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더리움 같으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유출된 것도 좀 묵직하게 빠르게 나갔으니까 매도 후다다다닥 빨리 맞고 비트코인은 2주였지만 이더리움은 뭐 일주일 만에 다 털어버리고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약간 위축될 수 있다. 이더리움을 모으시려는 분들은 이번 매도 물량이 풀릴 때가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또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TF라는 게 그냥 폼으로 일회성 이벤트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금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기관들이 뜁니다. 블랙록이 괜히 지금 뭐 승인 여기가 목표가 아니겠죠. 당연히. 네. 이게 목표라면 이 친구들이 시작도 안 했을 테고 자기들의 명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준비해온 거 자료들이 있을 테고 프레젠테이션 해가면서
그리고 또 홍보 영상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런 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사원들이 벌써 비트코인 영업을 해봤던 친구들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있어요. 유경험자기 때문에 이더리움 하나 얻는 건 일도 아닙니다. 코인 투자자들 새로 진입할 때 네.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투자했다가 그쵸. 뭐 좀 더 많이 오를 거 없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더리움에 손을 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알트가고 이제. 그런 수준인 거예요. 신규 진입자들도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려면 이더리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물론 이더리움은 뭐 사귈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 해왔던 기록이 있고 또 그걸 또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대형 기관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7대3 정도 됩니다. 2더3. 그러면 이 ETF도 그 정도 비율로 맞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은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미국 현지에선 연말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6,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뭐 6천 얼마 뭐 누가 얘기했다는데 특정 기관이 얘기한 게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뭐 누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기관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한 거죠. 여러 기관 중에 하나. 또 다른 기관은 뭐 5천 달러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승인받고 거래했을 때 이 상승 폭을 보니까 몇 퍼센트 그 퍼센트를 이더리움에 딱 갖다 놨더니 이거 이 정도 되네.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데 네. 거래 시작하는 날이냐 아니면 승인이 된 날이냐 네. 아니면 조정 하락 저점이냐 이거에 네.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5,000달러 초반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비트슈아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5,000달러 그렇군요.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렇군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으면 뭐 한 두세 달 안에 그렇게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흐름이 미 대선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당선 이러면서 이대로 확 몰리면 뭐 더 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 이더리움을 디지털 실버라고 명명하며 마치 비트코인급 안정성의 자산인 것처럼 마케팅을 해서 흥행을 시킬 거라는 전망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현지에선 어떻게 이더리움 ETF를 홍보 중에 있나요? 비트코인에 비교할 수는 없죠. 비트코인과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안정성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는 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더 높은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네. 비트코인만큼 안전할 것 같아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더리움도 충분한 좋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경쟁자가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그렇죠.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후발 주자가 또 나오고 네. 내가 이더리움 킬러야? 아니야 나야. 솔라나가 손들면 나는 솔라나 킬러야.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으니까 뭐 춘추 전국시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들의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그럼 이더리움은 뭐야? 그러면 두 번째니까 디지털 은? 근데 예전에 나이트코인이라는 친구가 그걸 써먹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지털 은이야 해놨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디지털 은이라고 하기는 또 따라쟁이 같기도 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적어도 ETF를 발행하는 그 기관들 친구들은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이더리움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유틸리티 플랫폼이다. 근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말이. 어렵네요. 오늘 더 쉽게 이걸 표현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애플 주식. 애플 주식이면 사람들이 또 이해가 되잖아요. 플랫폼인가 보다, 뭔가. 플랫폼이고 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내 주도 함께 쌓여져 가는 거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딱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는 거. 아주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에요, 아직. 정확한 건 이제 플랫폼인데 탈중앙화된 플랫폼, 여러 기능을 탑재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치 저장을 원하십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앞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함께하고 싶으세요? 디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파이 알죠. 탈중화된 뭐 요즘 유행한 단어. AI 아세요? AI. 로보트. AI 좋죠. 실물 자산의 토크나 레디 핑크 얘기하는 거 아세요? 그거 알죠. 그러면 이더리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치에 따라 다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다른 코인 말고 비트 이더만 가지고 네네. 일단 코인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100% 비트만 하세요. 아무리 이더가 좋아도. 코인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고 사이클의 흐름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더리움이 뭔지는 안다. 네. 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의 혁명, 디파이 그리고 또 뭐 자산의 토큰화? 그거 좋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벌써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끝까지 본다면 그래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10에서 놓고 보자면 7대3 또는 6대4 정도. 비트 6, 이더 4. 이 정도면 어떨까? 6대4 내지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은 7대3.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니 솔라나 ETF는 왜 안 되냐는 말이 나옵니다. 솔라나 ETF도 SEC에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벌써 신청돼서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만 바라보고 있어요, 솔라나. 요것도 수많은 업체들, 기관들이 지금 이미 신청을 해놨군요. 예, 몇 군데 신청을 했는데 또 오늘은 뭐 프랭클린 템플턴도 할 것처럼 분위기 잡고 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신청하면 벌써 분위기 깔리고 올라간다. 되는 거죠. 뭐.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언제쯤 예상하시는지요? 안 될 이유가 없죠.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송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베이스 소송에 이 친구 증권인데 너희들 왜 이걸 다루고 거래하게? 이런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은 벌써 SEC가 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연루된 코인이다 보니까 조금 찝찝함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시장에서 먼저 거래가 된 다음에 뭐 수순을 거쳐서 수순을 밟아가면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게리 겐슬러라는 친구가 모든 걸 동원해서 코인에 딴지 걸고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승인을 해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번에도 최대한 버팅이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11월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솔라나 승인은 바로 되지 않을까? 바로 된다. 될 수도 있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된다면 가격 상승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기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솔라나로 향하고 있어요, 요즘. 월가의 관심이 솔라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교했을 때는 솔라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과 비교하자면. 네네. 한국에서는 솔라나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솔라나의 인기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솔라나가 여러 가지 요즘 보여주고 있는 걸 보자면 이더리움에 견주어 봤을 때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시총 대비 충분히 더 위로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더 활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트위더 솔라나. 저 어려운 질문이네. 개인적으로 어떻게든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 같으면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면서 갈 텐데 솔라나 비중을 굳이 낮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이더리움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총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를 같이 한다면 비트 5, 솔라나 3? 너무 센가?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의 마음이 더 가요. 기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알트코인에는 없는 안정적인 긴 역사를 자랑하는 모든 기관들의 표준이 되고 있는 모든 디파이와 모든 대배 표준이 되고 있는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혹시 잘못돼도 갑자기 내일 폭망해도 코인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게리 겐슬러가 모든 코인들 다 밟아줄게 이렇게 나와도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정성이 비트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 이거죠. 당연히 비트코인도 좋습니다. 안정성인 측면을 놓고 보자면. 그런데도
이더리움에 투자한다는 건 성장성입니다. 네. 더 높은 수익을 줄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걸 솔라나에 적용을 해봅니다. 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안정성. 그럼 비트코인을 좀 더 사면 되지.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성장성. 그건 솔라나를 사면 되지. 그런 논리로 네.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줄이고 솔라나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팔고 솔라나를 살까 했는데 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금 때문에 그렇군요. 세금이 아니라면 저는 솔라나 비중이 높을 것 같아요. 솔라나가 비트코인하고 섞는다면 안정성은 비트로 높이고 수익성은 솔라나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렇죠. 이더리움과 솔라나만 놓고 보자면 이더리움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네. 비트코인의 비중을 더 늘리고 솔라나 비중을 늘리고 이더리움을 좀 줄이면 그게 조금 노려볼 만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세 가지만 투자해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요? 뭔가 믿음도 이거 세 가지만 해도 충분히 좋고 충분히 네. 공격적입니다. 이미 요거 세 개만 해도 충분히 공격적이다. 본인이 공격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솔라나 비중을 올리는 거고 본인이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비중을 올리는 거고 내가 어디 중간이야. 난 잘 몰라. 그러면 적당히 세 가지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